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미국 현지 연결해서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는 이상덕 매일경제신문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상덕입니다. 네, 세계은행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2%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1.7%에서 3월에 2.0%로 이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했고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상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은행 부분의 스트레스가 그리고 또 유가 상승분이 최근 전개가 경제 성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IMF 월드뱅크 총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분열이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도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들이 지난 몇 년간 약해졌고 분열이 심화됐다 하면서 30년간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엄청난 동력을 창출했던 통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만약 그는 이러한 분절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전 세계 총생산이 최대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으로 무역업계는 마치 1차 대전 직전에 블록 경제처럼 분절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려한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무역이 지역별 또는 보호주의 블록으로 세분화되는 정도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세계가 세계화를 중단하고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둔화세가 현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블룸버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시가 13일 발표 예정이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2월 6%에서 크게 둔화되는 것인데요. 만약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5.2% 상승에 그칠 경우에 2021년 5월 이후에 가장 느린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준의 목표인 2%로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인상함으로써 경제의 침체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오늘 인플레이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다가 향후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임대료 상승 등이 하반기부터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5월 3일에 있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향하고 있는데요. 노동통계국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한 3월 신규 일자리는 23만 6천 개로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데요. CME 그룹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밤 애플 관련 이슈도 또 있었습니다. 애플의 개인용 컴퓨터죠. 맥 출하량이 1년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분기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금 정리해 주시죠. 이 시장조사 업체인 IDC가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애플의 1월부터 3월까지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PC 출하량이 29% 줄어들긴 했는데 애플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진단입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중국 최대 PC 기업인 레노버와 텔, 에이수스의 출하량 약 30% 줄었고 휴레패커드는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에 애플 전체 매출에서 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아래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1분기 출하량 감소폭이 커질 경우에 실적 악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이러한 우려감에 약 1.7% 하락을 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애플의 1분기 매출을 918억 달러에서 988억 달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1분기 매출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애플은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애플이 맥 판매 감소에 아이폰이 얼마나 선전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 매출의 절반이 아이폰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고 실제로 팀 쿡 CEO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아이폰의 생산 차질 문제는 끝이 났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1분기 실적 발표는 내달 4일로 잡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슈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과열된 양상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상하이에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상하이 신설할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매년 약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3분기에 착공에 돌입해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 양산한다는 방침인데요. 메가팩은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메가팩 한 개는 보통 3,600개 가구에 1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기상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가팩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좀 편리하게 충전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네바다주에 ESS 공장을 갖고 있는데 수요가 늘면서 2년 뒤면은 수요가 공급을 못 쫓아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이에 공장을 짓는 것이고요. 테슬라 발표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 개인 매수 심리가 또다시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7%, SK 이노베이션이 7.7%, 삼성 SDI가 1.4% 등 배터리 3사 주식이 모두 상승을 했고요. 포스코 홀딩스 7.8%, 포스코 퓨처엠 3.0%, 에코프로 BM 13%, 에코프로 24.7% 등 대부분 종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덕 특파원이었습니다.